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몸에 맞는 코어 운동 동작 찾기 어려우시죠? 오늘은 백년운동이 추천하는 20가지 근력 운동 동작 중에 5번째 플랭크 동작입니다. 플랭크 동작은 어떤 운동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죠. 20가지 추천 운동 동작 중에서 지난번에 뒤꿈치 들기 했고 견갑골 딥스 했고요. 오늘은 이 5번째 플랭크 동작입니다. 플랭크 동작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떤 근육을 자극하는지, 그 다음에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달된 조교의 자세를 한번 시범을 한번 보시죠. 플랭크 동작은 이 그림, 이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온몸을 그냥 널빤지처럼 이렇게 일자로 유지한다, 그런 뜻에서 플랭크라는, 널빤지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동작입니다. 이 플랭크 동작이 왜 그렇게 좋은 운동인지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코어 운동이라는 게 뭐냐, 코어 근육이라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2가지의 학파가 있습니다. 호주 쪽에서는요, 코어 근육이라 하면 이 몸통에 있는 근육 중에 가장 깊이 있는 근육, 그러니까 복근 중에서도 가장 깊이 있는 이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라고 제일 그 복부 속에 있는 그런 근육하고요, 척추 기립근 중에도 가장 이 척추뼈에 가까이 있는 척추 다혈근이라고 그러죠. 멀티피두스라는 이 2가지 근육, 그 다음에 이 횡격막, 골반에 있는 또 다른 횡격막, 이게 이제 코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주 그 극단적인 코어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룹이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캐나다의 그 맥길 박사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게 아니라 체간에서 시작해서 체간에서 끝나는 근육들, 그러니까 복근, 복직근, 그 다음에 복사근, 복직근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척추 기립근 등은 다 코어 근육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저는 후자 쪽에 맥길 박사의 주장이 훨씬 더 공감하는 바이고요. 사실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저는 어디까지 코어로 보냐 하면 엉덩이 근육,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포함한 엉덩이 근육과 그 다음 활배근까지 저는 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엉덩이 근육과 활배근도 크게 보면 코어 근육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코어 근육이 왜 중요할까요? 코어 근육은 우리 몸이 어떤 행동을 하건 간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모든 동작에 제일 먼저 힘이 들어가는 근육이 코어 근육이다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칠 때 이 코어 근육에 강한 수축이 없으면은 다리에서 올라오는 힘이 팔로 전달될 리가 없고, 그런 팔림만으로 치면 아무런 홈런이나 이런 건 기대할 수 없겠죠. 또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강하게 중거리 슛을 날릴 때 다리 근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리 근육을 반대쪽 다리가 잡아주면서 그 반대쪽 다리 잡아주는 힘이 복근과 이 코어 근육을 통해서 오른쪽 다리로 가서 공을 세게 찰 수 있는 것처럼 코어 근육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동작을 하는데 중요한 근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이 왜 문제인가? 제가 이제 백년허리에서 많이 문제를 삼았죠. 사실은요, 허리가 아주 튼튼한 분들은 이런 아주 심한 코어 운동에도 전혀 무방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사춘기 소년, 소녀들, 이런 친구들은 이런 근육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운동들이 디스크가 손상이 있는 사람들이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슈퍼맨 자세만 해도 서 있을 때를 100%, 디스크 내부의 압력을 100%라고 하면 슈퍼맨 자세만 해도 180%로 올라가는 거죠. 컬업 정도, 크런치만 해도 210%로 올라가고요. 무게를 많이 들면 들수록 허리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 허리를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허리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왜 허리 디스크가 손상이 되는지를 자세히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선행하는 디스크 손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디스크 손상이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MRI 찍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증상을 보면 압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바로 펴지지 않고 시간이 걸리면서 펴지는 그런 상황, 디스코제닉 캐치가 있으면은 내 허리 디스크는 분명히 손상이 있으니까 허리 운동을 조심해야 된다고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허리가 한 번씩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옛날에 허리 수술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디스크 탈출증을 겪었던 경우, 이런 분들은 다 허리 디스크가 어느 정도 손상이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어 운동을 할 때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허리가 구부러지는 동작 좋지 않습니다. 아까 20도 구부리고 40도 구부리고 하는 거 보셨죠? 요추전만이 무너지면 허리 디스크는 아주 취약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너무 강한 무게가 걸리면 아무리 허리가 꼿꼿이 있어도 디스크는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한 무게, 그건 사람마다 달라지겠죠. 뭐가 너무 강한지는 사람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넓은 가동 범위가 디스크를 손상시킵니다. 예를 들면 크런치라는 아주 가볍게 상체를 들어 올리는 그런 복근 운동보다는 풀 시트업이라고 누워있다가 완전히 몸을 일으키는 시트업이 훨씬 더 디스크 손상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동작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손상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요, 너무 빠른 운동입니다. 이 디스크가 손상이 되는 건 일종의 충격 때문에 손상이 되는 거고요. 충격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디스크에 강한 충격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빠른 운동은 디스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다섯 가지의 요소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코어 운동 동작의 순서를 제가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도가 높은 순서를 먼저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차츰차츰 허리 디스크를 손상시킬 수 있는 강한 운동을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추전만 자세로 경쾌하게 걷기가 가장 안전한 코어 운동입니다. 걷는 게 무슨 코어 운동이냐? 걷는 그 과정 속에서 허리 주변의 근육이 꾸준히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코어 운동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최고의 코어 운동이고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코어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 벌리기, 아래로 당기기. 이게 또 무슨 코어 운동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엉덩이 근육과 이 활배근도 넓은 범주의 코어 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어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운동 중에 가장 안전한 것이 바로 플랭크입니다. 심지어는 플랭크가 자연복대보다도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플랭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연복대를 제가 백년허리에서 강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척추위생을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 허리가 낫지 않는 분들은 자연복대를 그만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맥길의 빅3라고 해서 버드독이나 클럽이나 사이드 플랭크, 사이드 브릿지, 이거를 제가 백년허리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허리가 아픈 분들이 이런 운동하고 나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허리가 운동을 만날 때 아픈 허리 백년 운동 1, 2, 3단계 말씀드리고 났더니 댓글에 맥길의 빅3는 그럼 언제 하나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맥길의 빅3는요, 아픈 허리 백년 운동 3단계보다 훨씬 나중에 합니다. 허리가 완전히 좋아지고 나서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능하고 나면 허리가 많이 나오면, 나이가 젊고 하면요, 크런치나 슈퍼맨 자세 할 수 있습니다. 허리 아픈 분들 이런 운동에서 허리 낫게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다 낫고 나서 운동을 해도 아프지 않을 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신전 동작은 좋다고 했더니 헬스클럽 가서 이런 신전 운동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건 요추전만을 갖기 위한 신전 동작이 아니고 척추 기립근을 강력하게 수축하기 위한 그런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디스크 손상 많이 일어납니다. 아담스가 했던 그 씨름과 비슷한 동작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다리 들기 당연히 아주 강한 운동이고요. 안전도는 낮죠. 강도는 높지만 그 외에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트렁크 익스텐전, 이런 운동은 정말 디스크가 튼튼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순서대로 안전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플랭크 동작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양쪽 팔꿈치를 구부려서 아래팔을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벌려가지고 바닥에 붙여서 엎드립니다. 그 다음에 골반과 하체는 바닥에 닿은 상태로 상체는 구부린 팔로 약간 이제 상체가 들린 자세에서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발끝만 바닥을 지지하면서 몸통에 힘을 가해서 골반과 하체를 이 숙달된 조교처럼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발끝과 이 하박이라고 하죠. 하박. 엘보를 포함한 이 하박만 지지를 하고 온몸은 일자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랭크, 나무 판자처럼 되도록 해야 되고요. 이때 엉덩이가 높아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엉덩이가 좀 처져서 이런 곡선, 플랭크, 나무 판자긴 나무 판자인데 가운데가 좀 휜 플랭크, 나무 판자로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몸에 힘이 좀 빠져서 달달달 떨릴 정도가 되면 그때 좀 중지하시면 됩니다. 이 숙달된 조교는 계속 하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중단하고 나서 1분 내지 4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쉴 때는 굳이 일어서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엎드린 상태 그대로, 시작 자세 그대로 쉬셔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숨은요, 들숨 날숨 따라 맞출 필요 없이 천천히 심호하시면 되고요. 동작의 처음부터 끝까지 5초 전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 동작을 설명을 드렸더니 몇 번 횟수를 반복해야 되나요? 몇 세트를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언젠가 그 부분도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횟수를 하건 간에 플랭크로 어떤 시간을 지속하건 간에 내 몸이 좀 힘들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 되면 그때 그만두시면 됩니다. 그 횟수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법을 스스로 중지라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백년 운동의 근력 운동 챕터 초반에 아마 나올 왜 스스로 중지만 해도 충분한지에 대해서 거기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뒤꿈치 들기도 좋고 스쿼트도 좋고 플랭크도 좋고 하다가 이제 조금 힘드네, 조금 더 하면 더 힘들겠어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충분히 근육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피해야 될 플랭크 동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엉덩이 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면 복근 강화는 훨씬 더 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전함을 생각한다면 이런 동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